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e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자, 또 9장부터 새로 시작하네요. 이번 챕터는 표본 분포입니다. 이 표본에 대한 얘기, 즉 샘플링 하는 데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언급을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표본,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포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일단 개념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용어에 대한 정리를 위주로 강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이렇게 쭉 훑어가는 듯한 그 용어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통계학과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그러한 분야라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할게요. 자, 표본 분포. 먼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표본 분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전수조사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는 여러 번 했었죠. 하지만 시간적인 측면이나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인력을 동원하는 측면이나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표본을 추출해서 대신 여기에 대한 통계값을 결정을 하죠. 이렇게 표본 추출을 할 때 장점은 앞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이겠지만 경제적이고요. 또 전수조사하는 것보다는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 정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아주 골고루 표본을 뽑았을 때 한해서 국한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전국의 대학생들의 IQ를 조사하는데 제일 공부를 많이 해야만 갈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의 학생들만을 샘플로 조사를 했다. 이랬다면 전체적인 대학생의 IQ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면 정확성이 있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또 비파괴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전구의 수명조사라든지 혈액검사 같은 거를 할 때도 표본 추출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표본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표본조사를 했을 때 이 표본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도 큰 장점의 하나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량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훨씬 유리한 점이 많을 때에도 우리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통계값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표본조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본을 얻을 때 어떻게 표본을 얻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표본을 잡는 게 좋다. 어떤 거?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표본을 추출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뽑아낸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 표본 추출법입니다. 여기서 모집단이라는 것은 전체의 집합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의 집단의 합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을 잘 반영한다. 이 전체 집합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수, 정확한 수, 요거를 우리가 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표본을 추출한다 그랬죠. 그래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거기서 모수 대신에 얻은 이러한 값들을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해요. 이런 용어들도 기억해두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럼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단순 랜덤 추출법입니다. Simple Random Sampling이라고 표현했죠. 단순 랜덤 추출법.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 단순하게 랜덤한 방식으로 추출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모집단의 모든 원소가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같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 단순 랜덤 추출에는 어떤 예들이 있냐면,
비보건 추출이라든지 아니면 보건 추출, 그리고 난수표를 이용한 추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표본 추출하는 방법에는 층화 추출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Stratified Sampling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계통 추출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Systematic Sampling. 또 짐락 추출이라는 방법도 있죠. 예, 그래서 Cluster Sampling. 또 그 외에 다단계 추출, Multi-Stage Sampling, 이러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쓰이는데 각각의 뭐 깊은 부분까지는 우리가 다룰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만 하는 걸로 대신할 겁니다. 자, 모수를 추정한다. 이 모수라는 거는 모집단의 성질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수의 추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 모집단의 전체를 조사하는, 결국 뭐예요? 전수조사죠.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수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모집단의 특성값을 나타내는 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진 표본을 뽑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뽑아낸 표본으로부터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 이러한 표본의 특성값들, 이걸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얘기했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대신 알지 못하는 모수를 추정하는 게 바로 이 모수의 추정의 가장 핵심인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전국에 대학생이 1000명밖에 없다. 이럴 때 이 1000명의 IQ를 조사해서 평균을 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전 세계 대학생의 IQ를 통계를 내고 싶다. 이럴 때는 이거는 전 세계 대학생을 다 만나고 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 중에 이제 1000명을 뽑아서 샘플, 즉 표본 추출해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바탕으로 모수가 이럴 것이다 라고, 즉 통계량을 이용해서 모수를 추정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서도 이 표본 집단이 모집단의 특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표본 분포라는 말이 나왔네요. 예. 통계량이라는 것은 어떤 표본이 뽑히는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죠. 그렇죠?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 1000명은 뽑은 다음에 자, 이게 이렇게 샘플링 했고 이 통계량이 우리나라 전체 IQ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가장 좋은 대학교에 다니는, 그 중에 가장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1000명을 뽑아놓고 IQ를 테스트한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IQ의 평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결국 통계량이라는 것은 이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그러한 값인데 어떤 표본이 뽑히는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그 값에 따라서 각기 특징적인 분포를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통계량의 분포, 요거를 우리가 표본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Sampling Distribution. Pace